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아이오닉 5가 4월 정도면 출하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생산에 좀 차질이 빚고 있다는 기사가 떠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또한 아이오닉 5가 내수 사양하고 미국 수출 사양의 배터리 사양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서 그와 관련된 소식도 짧게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바로 가시죠. 아이오닉 5가 이번 달이면은 유럽에서 판매될 예정이고 다음 달이면은 우리나라에 출하될 예정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생산에 조금은 차질이 있다고 해요. 기사를 살펴보니까 노사 간 협의가 아직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노조에서 요구했던 게 배터리하고 모터하고 감속기 뭐 여러 가지 P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 내에 있는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원래는 모비스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가 않아서 조금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P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는 엔진이 있고 변속기, 셰시 이렇게 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로 오면서 파워트레인과 셰시, 그 다음에 연료계통 이런 부분이 다 바뀌는데 일단 엔진은 모터로 바뀌고요. 기존의 디젤이나 가솔린의 연료통은 배터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변속기는 감속기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륜과 후륜에 각각 모터가 탑재가 되면서 중간에 연결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지겠죠. EGMP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으로 PA 시스템이 통합이 돼서 모듈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엔진, 미션 또는 여러 가지 셰시 이런 게 각각 모듈로 있었던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로 가면서 전체적인 모듈의 개수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이런 인원도 줄게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맨아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생산 라인에 생산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아워가 몇 맨아워가 투입이 되냐에 따라서 맨아워가 좀 적게 들면은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아워가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라면 그만큼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맨아워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사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 라인에서 수많은 이런 개선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맨아워에 대한 좀 아직 노조와 협상이 됐지 않아서 유럽 수출 차종에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 관계자가 3월 중순 정도면은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협상의 구분응선은 넘었다고 하기에 어떻게 보면은 큰 우려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3월달, 4월달 초기 생산 물량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잘 생산돼서 4월달 인도를 기다리는 사전 예약 고객들이 문제없이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생산 라인은 인터넷상이라든지 공개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폭스바겐 생산 라인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그 생산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조립 과정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용접 라인은 기계가 하죠. 이렇게 로봇팔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역시 내연기관 차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장 공정도 기계가 하는데요. 내연기관 차도 로봇이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이 된 다음에 볼팅하는 공정, 이제 현대에서 불리우는 P 시스템이 바디와 조립된 다음에 이렇게 볼팅하는 공정은 사람이 하죠. 역시 우리나라도 대부분 이런 엔진 마운팅 된 다음에 사람이 다 볼팅 하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사람이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사는 이렇게 볼팅은 사람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토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도 하고 문제 없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사람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죠. 내장재 체결하는 경우는 역시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작업 동선이라든지 어떤 안에 툴 스페이스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 범퍼도 역시 두 사람이 같이 하고요. 범퍼는 가볍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차도 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시트 부분도 사람이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는 좀 무겁기 때문에 기계가 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어 쪽도 역시 기계가 옮긴 다음에 마지막 볼팅은 사람이 하고 있죠. 내연기관 차와 동일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라인 자체 구성은 내연기관 차와 비슷하고요. 대신 이제 이런 모듈화로 인해서 이제 부품의 모듈 개수가 줄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맨아워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 간에 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아이오닉 5가 제때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미국하고 내수하고 아이오닉 5의 전기차 배터리 사양이 조금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포착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양은 역시 아시다시피 72.6kWh가 들어가죠. 그 롱레인지 버전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 수출 사양은 77.4kWh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원화했는지는 좀 아이러니한데요. 이유가 아마도 모델 3의 롱레인지 버전, 모델 Y의 롱레인지 버전 이런 경쟁차를 의식해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 미국에 수출하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충전료를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슈퍼차저가 무료로 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도 무료인가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최근까지도 무료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서비스 차원의 그 제품가 또는 출고가에 포함시켜서 넣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저한 가격의 상승을 최소한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이런 서비스 인프라 구축 차원 또는 이제 지금 아직 충전 인프라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결론 아이오닉 5 4월이면은 소비자들에게 인도될 것 같은데 좋은 서비스로 나오길 기대해봅니다.